예, 하루 원래 일정보다 늘려서 미중 간의 이 실무 무역 협상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 양쪽에서 그렇게 막 풍성한 내용으로 결과 발표를 한 건 아니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추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3일간의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요. 향후 전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쪽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농산물 같은 거 대거 수입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얘기들을 앞에 내세우대요. 그 전체적으로 그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슈가 8대 요구가 그랬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분야별로 나눠보면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무역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예. 기술보호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 제조 2025 같은 첨단 기술 쪽. 첨단 문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번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회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단기적 무역 현안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관급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앞으로 미중 간의 협상 동력을 어떻게 이어갈 거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미국이 가장 강조하는 그 소위 무역 적자의 가시적인 축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과 상대적으로는 중국도 당장 들어주기 편한 거군요. 네, 그렇죠. 표를 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모멘텀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 동력을 계속 끌고 갈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이번에는 봉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교수님께서는 평가를 하세요? 저는 뭐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협의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 아웃풋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굴욕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당신들 무역 관행을 고쳐라라고 얘기해온 거가 우리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고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공정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꼴이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렇게 피해갔고 미국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 나중에 그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만은 그럼 언제까지 얼만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조치가 있어야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쌀은 몇 월 며칠부터 몇백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것까지는 안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에너지 수입도 늘리고 농산물 수입도 늘리고 이 정도 선에까지만 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불공정한 무역 이슈, 지적재산권, 기술 보호 문제, 첨단 기술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만 그나마 물꼬를 조금 텄다 정도 수준이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뒤에 중요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첨단 기술 쪽에서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제대로 논의도 안 된 모양이네요. 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들의 결정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것도 차관급에서 있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문제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오호 부총리가 지금 이제 중국의 실무 경제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리오호 부총리가 다음 주쯤에 아마 방미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하우저 USTR 무역대표부 대표랑 회담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방향이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왕치산과 트럼프가 만난단 말이죠. 이런 이제 일정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보호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가 왜 해결이 어렵냐 하면 중국은 미국이 이런 거 보호해라 그러면 할 수 있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할 거고 그런 신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산물도 합의를 했다는 표현을 안 쓴 이유가 협의는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게 뭐 9월까지 몇 톤을 수입하겠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까지는 지금 전혀 얘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걸 물꼬를 트고 계속 끌고 가기로 했다라는 점에서 중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월 21일 그때 1월 말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왕치산이랑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최종 협상을 할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협상을 할 네.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사이에 류호 부총리가 네. 미국을 한번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정이 근데 상당히 촉박한데요. 네, 촉박합니다. 이 예민하고 이 상당히 좀 그 아주 굉장히 골이 깊은 이런 부분들이 그 불과 한 2주 정도 되는 사이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해결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쵸. 예, 그래서 라이트하워 그 USTR 대표도 뭐라 그랬냐면 이 협의되는 과정을 봐서 사실은 지금 90일간 유예했지만 그거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 뭐 표현, 그거야 뭐 그런 그렇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 제조 2025나 자본시장 개방, 그다음에 불공정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 이런 것까지도 큰 틀에서 얘기만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대화의 모멘텀을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일방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당분간 교차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기간 안에 구체적인 답안이나 이런 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왕치산지랑 다보스 포럼에서 만나는 거 그렇죠. 정도. 네, 그것도 그렇게 일단은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네. 올해 내내 얘기는 네, 될 거다. 계속 그렇게 할 봐야 겁니다. 되겠군요. 네. 올해 내내 우리 교수님이랑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가 예. 꼬리를 물고 나올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